안녕하세요. 심플한 보험 지팀장입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면 왜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을 한 번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심해서 결정을 했고 가입을 해서 수년간 유지해왔던 보험이 생각보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해지하고 도움이 되는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라고 하지만 해지 환급금이 터무니없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실까봐 망설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병력까지 가지고 계신 상황이면 일반 심사로는 가입조차 안 됩니다. 또 유병자 보험은 비싸서 망설여지고 그래서 결국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는 예전에 내가 왜 이걸 가입했을까 자책과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실패를 하셨던 분들의 한 사이클입니다. 본인의 이야기라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이나 마트에서 몇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하거나 다른 수많은 상품을 보고 비교하며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몇백 원에서 몇천 원이 저렴하다면 그것을 구매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며 학원비까지 투자하는 등 더 나은 선택을 위한 기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을 수십 년간 내야 하는 보험에는 왜 이런 노력과 디테일이 없었을까요? 물론 이런 모든 상황을 보험에 대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만 보험도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지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미 제 영상에서 3대 질병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비갱신형 암보험 등을 업로드했습니다. 여기에 중대질환에 대한 범위나 조금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굳이 제가 아니라도 이미 유튜브나 블로그에 많은 정보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암은 일반암 위주로, 유사암은 가능한 크게, 소외감은 되도록 배제하는 것이 유리하며 뇌심혈관 쪽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 질병상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면 1에서 5종 수술비로, 운전자 보험은 민식이법에 대비해서 벌금 3천만 원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 원, 변호사 선임비용 2천만 원, 여기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까지 같이 넣어서 만원대로. 관련 영상을 보셨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나이 보험에 대입해 보실 경우 1차적으로 보험을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유리한지 대략적인 구상이 나오실 겁니다. 이런 담보명만 간단하게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셔도 정보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담보가 있는지 대입을 해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만약 거의 보이지 않으신다면 이 부분에서 최소한의 보완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해지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되도록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꼭 한도가 높고 진단비가 크고 담보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암보험을 10만 원이나 20만 원으로 했다고 해도 가격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내가 낸 금액만큼 어떠한 위험 대비가 됐느냐가 중요하고 그 위험 대비가 나의 상황에 도움이 되는 보장인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실패를 부르는 키워드입니다.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5년 갱신, 10년 갱신, 전기납, CI 종신, GI 보험, 중대한 암, 중대한 질병, 주계약 사망, 입원비 4일 이상부터 지급. 이런 단어가 증권 안에 있으시다면 이미 실패한 선택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질병보장이 절실한데 구태여 필요하지도 않은 사망을 넣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에 보상 확률이 낮은 진단비만 보유 중이거나 중대한 질병 CI만 보장하거나 또는 받을 일이 많지 않고 비싼 4일 이상 입원 특약을 계속 가지고 있거나 갱신형으로 사망 전까지 계속 오르는 등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리모델링이나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의미 없이 매달 보험료만 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결국 나 스스로 보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특약들이 있다고 해도 되도록 전체적인 해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해지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부분 손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는 담보는 부분 해지를 하고 필요한 것 위주로만 충실히 보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종합보험 하나의 진단비나 기타 특약을 너무 크게 넣어서 10만 원 이상이 넘는 것 또한 권해드리지 않는데요. 저는 보완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유명한 경제 용어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담을 경우에 깨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보험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요. 특히 20대, 30대 분들은 결혼이나 출산, 나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보상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한 상품에 너무 크게 담을 경우에 불합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 여러분의 마지막 보험이 될 확률은 그래서 상당히 낮습니다. 실손 의료비를 포함하여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단비 위주로 부담 없이 구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용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해지하게 될 확률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보험인데요. 그래서 내 경제력에 맞게 과도하지 않게 설정을 하여 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나에게 어떤 보장이 얼마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준비를 해놓은 건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과도하거나 보상이 어려운 담보만 있는 것은 아닌지 결국 나 자신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지식만 파악을 하고 계셔도 여러분의 보장 자산은 더 늘어날 수 있고 비용은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손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내가 가진 보험의 증권이나 스마트폰의 어플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필요한 부분을 대입해 보세요. 지금 하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 시작해 보세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불필요한 보장만을 보유 중이시라면 지 팀장에게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심플한 보험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